이민의 최정상 국제이주 미주지사의 김동환입니다. 오늘은 이강현 회계사님을 모시고 미국 세법 관련돼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증여세 관련돼서 좀 포괄적으로 문의하고 답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증여세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돌아가신 다음에 준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건 상속세고, 살아있는 동안에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게 이제 증여세 개념인데, 네. 어쨌든 뭐 미국도 증여세가 있죠. 하지만 면세 범위는 한 얼마까지가 개인이 면세 범위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손자한테 준다, 아들한테 준다. 그러니까 증여 같은 경우는 일단 그 개념 정립을 하셔야 될 게, 네. 미국에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돈을 주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예.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낸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돈을 주면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얼마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손자가 내는 게 아니고 받은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다 증여나 상속을 할 수가 없어요. 세금 계산하고 줘야 돼요. 오케이.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은 받는 사람이 내죠. 저도 네. 준 사람이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10억을 받아서 너 10억 받았지 돈 내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받은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한국하고 컨셉이 완전히 틀려서 요 개념을 일단은 잡으셔야 되고요. 네. 증여하고 상속은. 그리고 증여는 1년에 주는 사람이 15,000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어요. 1년에 15,000불. 네. 그럼 할아버지가 손자가 10명 있으면 손자 1한테 15,000, 손자 2한테 15,000.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15만 불까지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줄 수 있죠. 20명이면 30만 불이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15,000불씩. 나는 그냥 1인당 15,000불씩 다 세금 없이 주니까. 예. 그런데 할머니가 또 15,000불씩 또 주면 예. 손자 한 명당 3만 불까지는 그거 줄 때는 그럼 부부를 또 상관없어요. 동일 공동체로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컨셉 하나는 미국에서는 증여 상속할 때 부부끼리는 증여 상속이 없습니다. 예. 한국은 부부끼리도 뭐 한 번에 6억까지만 되고 이상이면 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몇 년 지나면 또 6억까지만 되고 이러는 룰이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은 부부끼리는 100만 불, 1000만 불, 뭐 1억 불이 돼도 그냥 왔다 갔다 해요. 미국 부부는 증여 상속에 해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이 죽으면서 배우자한테 얼마를 남겨주고 상관이 없네요. 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이 좀 많은 부자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래서 뭐 아들이 하나 있고 또 손주가 한 둘 있고, 네. 또 아들이 있으면 며느리도 있겠죠. 네. 저 집에 뭘 좀 주고 싶어. 그러면 합법적으로 얼마까지 그냥 줄 수 있냐면,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15,000불, 그러니까 이건 아버지지.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15,000불, 아버지가 며느리한테 15,000불. 이제는 할아버지 입장에서 손자한테 15,000불, 손녀한테 15,000불. 네. 6만 불이 그냥 가죠. 네. 1년에. 예.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들한테 15,000불, 며느리한테 15,000불. 할머니 입장에서 손자한테 15,000불, 손녀한테 15,000불, 또 6만 불이 그냥 가니까 총 12만 불이 그냥 가도 전혀 세금하고는 무관해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증여는 거의 세금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음에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죽은 시점에 가는 거죠. 예. 죽은 시점에 가는 건데, 지금 면제되는 금액이 1,158만 불이에요. 2020년도에. 1,158만 불. 그냥 한 1,100만 불, 1,200만 불 정도 계산하시면 돼요. 뭐 한국 돈은 한 130억, 140억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158만 불까지 면세예요. 이 할아버지가 2,0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이 할아버지가 2,000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아들한테 1,000만 불을 주고
1158만 불까지 면세니까. 예. 그 아들은 세금,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세금 안 내죠. 안 내죠. 1158만 불까지 면세했으니까 1000만 불 줬으니까. 예. 그리고 1000만 불은 와이프한테 주면 돼요. 와이프한테 가는 것도 면세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니까. 예. 그럼 할머니가 쓰고 사시다가 뭐 그 돈이 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만약 면세 금액이 변하지 않는다면 할머니가 또 한 10년 있다 돌아가시면서 그 1000만 불을 그대로 갖고 있다 아들한테 넘겨주면 돼요. 그럼 2천만 불이 세금 없이 그냥 넘어가죠. 네. 또 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받은 거를 살아생전에 1년에 15,000불씩 또 계속 주는 주는 것도 네. 면세범이고요. 그것도 면 그럼 엄밀히 따지면 뭐 세금 포탈이 아니고 네. 절세 방법으로 미국에서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는데요. 정말 부자들이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정말 부자들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상속세나 증여세를 냈다라고 하는 건 찾아보기 힘든. 제 주변에서는 별로 없어요.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으로 예. 한 3천만 불, 4천만 불 있어야 되는데 제 주변에 3천만 불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을까? 있는데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은 네. 상속 증여세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높죠.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게 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보다는 증여세 세율이 낮아서 살아생전에 자녀들은 돈을 달라 그러고 부모는 뭐 돈을 쥐고 있어야지 무시 안 당하니까 자꾸 이제 안 주려고 그러고 뭐 이제 약간 그런 뭐 다툼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뭐 그것도 가진 사람들의 그 얘기입니다만은 사실 그러면 상속이나 증여가 세법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증여도 한 가지 또 증여세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어느 순간에는 어느 당해년도 올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아들한테 한 30만 불 정도를 줘야 돼요. 네. 뭐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든가 네. 뭐 사업체에 도움을 준다든가 해서 30만 불 줘야 되면 증여세 부분에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잖아요. 예. 뭐 그렇게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막 해도 뭐 그러니까 15,000불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죠. 예. 근데 이거조차도 사실은 나중에 언젠간 내가 상속을 할 일이 있으니까 네. 그 차후에 상속할 그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그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증여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상속세도 적당할 재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뭐 그래도 뭐 저희 주변에 뭐 꽤 또 자산가들도 있으니까 예. 뭐 2천만 불, 3천만 불 뭐 충분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말 재산이 한 4천만 불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빼도 2천만 불은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한 가지 또 상속세를 절약할 수 있는 툴은 뭐가 있냐면 저게 있죠. 생명보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죠. 생명보험은 그 상속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많이 살아생전에 구입해 놓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정말 그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예. 그러니까 그거예요. 4천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고 내가 생명보험료로 4천만 불을 내는 거야.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세계하고 우리 얘기는 아닌데 다른 예,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오늘 상속 증여 관련돼서 회계사님으로부터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